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보대플럿 그리는 거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보대플럿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먼저 예제 문제 하나 풀어보는데, 우리 앞에서 했던 예제랑 좀 틀리게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증폭기 이 예제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폭기의 전달함수를 구하고 이거의 보대플럿을 그리는 문제예요. 자, 이거는 무슨 증폭기죠? 무슨 증폭기야? 여기 입력이잖아요. 입력이 지금 어느 단자에 묶여 있어? 마이너스 단자잖아요. 마이너스면 이게 무슨 증폭기? 반전 증폭기지. 반전 증폭기면 우리가 요거 배운 거 기억납니까? 자, 여기 Z2, 여기 그라운드. 자, 이 증폭기의 개인을 구하시오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Z1, Z2가 된다는 거 배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증폭기에서의 개인이 뭘 의미하는 거죠? 입력과 출력의 비니까 전달함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H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전달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뭘 해줘야 되죠? S도메인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럼 이거를 S도메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자, C분의 1 RF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이 피드백 루프에 있는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거를 우리가 Z2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단에 달려있는 거 이거 뭐죠? 이걸 Z1이고 이걸 R1이라고 놓습니다. 그러면 입력이 VI가 되고 출력은 V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이 값을 그대로 여기 갖고 와서 써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R1이 여기서 얼마죠? R1은 100옴이고, 그 다음에 RF는 10K옴이고, 그리고 C는 얼마냐? 1 마이크로 페롯입니다. 그럼 이 값들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주면 되겠죠? 대입을 시켜갖고 정리를 해주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보대플럿 그려주는 거, 두 번째로 뭘 해줘야 되는 거죠? 보대플럿 그려주기 위해서 뭐 해줘야 돼요? 치환해줘야지. SJ 오메가를 넣어서 치환을 해주면 HJ 오메가가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100. 그리고 1 더하기 J 오메가 100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절대값 씌워줘야지. 절대값을 씌워주면 요거에 절대값은 100 루트 1.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되죠? 데시벨 맞아요. HdB로 나타내죠. 그러면 이거는 20 로그 100이 되는 것이고요. 빼기 20 로그 루트 1 더하기 오메가 나누기.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요거 따로따로 그려주고 마지막에 합쳐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 값은 뭐예요? 요거 첫 번째 요거는 얼마야? 40dB가 되는 거죠. 40dB. 그럼 40dB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색깔 그래서 플러스 40dB니까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코너 주파수가 얼마야? 100이죠. 그럼 100을 기준으로 여기에 있을 거고, 그럼 두 번째 오메가가 100인 경우, 세 번째 오메가가 100보다 큰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100보다 작은 경우는 몇 dB가 되겠어요? 0dB죠. 이제 자동으로 나오죠. 하도 많이 해서. 그럼 코너 주파수는 몇 dB? 마이너스 3dB. 그렇죠. 자, 그럼 100보다 크면 이거는 공식이 이렇게 되겠죠. 루트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0 로그. 밑에 다시 씁시다. 마이너스 20 로그.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그려볼까요? 자, 100을 기준으로 여기입니다. 0dB예요. 0dB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1000이면 몇 dB입니까? 여기가 1000이 되면 그렇죠,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죠. 만이면 얼마가 만이면 마이너스 40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려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줘야 되는 게 요거죠. 마이너스 20 dB per decade. 이거 반드시 써줘야 되고요. 그럼 이 두 개 합쳐 볼까요? 그럼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작으니까 요거는 0dB, 이건 40dB니까 두 개 더해주면 40dB가 됩니다. 요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크면 얼마씩 떨어지죠? 20dB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마이너스 20 dB per decade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합한 것만 표시를 해볼까요?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요 함수, 요 전달 함수 요거를 보데 플롯, 즉 매그니튜드, 크기를 나타냈더니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라는 의미예요. 자, 크기를 한 다음에 우리 또 뭘 구해줘야 되죠? 각을 구해줘야 되는 거죠. 각도. 그러면 각도 구하기 위해서 J오메가 그대로 또 갖고 옵니다. 그러면 각도. 자, 마이너스 100은 어디에 위치합니까? 자, 요렇게 있어. 실수, 허수에서 마이너스 100의 위치는 여기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몇 도죠? 180도죠. 180도. 빼기 이거 각도니까 역탄젠트 100분의 오메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우리 각도 각각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한번 해볼까요? 요거 180도니까 180도 그려주면 됩니다. 자, 180도 여기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요거예요. 요거. 이거는 이제 코너 주파수 100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100이면 몇 도? 마이너스 45도가 되는 거고요. 이게 10배 작은 거니까 10일 경우는 몇 도가 된다고요? 0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게 1000일 경우, 10배 큰 경우는 몇 도가 됩니까?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거죠. 그럼 그려주면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일 때 여기 45도가 되고 10일 때 여기 0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1000일 때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각도 표시 마이너스 45 디그리 퍼 데케이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줘야 되는 게 뭐죠? 합쳐주는 거죠. 자, 그러면 10 이하에서는 어떻게 되냐? 0도고 180도니까 합쳐주면 여기까지는 180도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180도로 옵니다. 그리고 10에서부터 1000까지는 이게 마이너스 45°씩 감소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총 90도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90도. 그리고 1000 이후부터는 그대로 옵니다. 이걸 한번 좀 지워주면 마이너스 45° per decade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 증폭기, 즉 반전 증폭기를 가지고 이 전달함수를 구했어요. 그럼 이 전달함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게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곧 게인, 즉 이득이에요. 이득. 이득을 구하고 나서 이걸 가지고 보데플라 그렸더니 코너 주파수 100을 기준으로 요거 보데플라 크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코너 주파수 100을 기준으로 한 이 각도에 대한 거 이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보데플라 그리는 것까지는 우리 다 알아. 이제 할 줄 알아.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 전달함수가 어떻게 나타내죠? 전달함수를 나타내면 요거는 결국 VI하고 V 출력 이거의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V 출력이라는 거는 결국 전달함수 H 곱하기 입력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시간상에서 입력 VM 코사인 오메가 T라는 사인파를 인가해 줬어.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VM 코사인 오메가 T라는 사인파를 인가해 줬어요. 그러면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궁금하잖아. 증폭기라는 거는 증폭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입력단의 이 VM 크기를 가진 VM 코사인 오메가 T라는 이 사인 웨이브를 인가했을 때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궁금하단 말이야. 증폭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가. 자, 근데 우리가 게인을 이미 주파수상에서 이렇게 구했잖아요. 전달함수로. 근데 이거는 S도메인 상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전달함수는.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 라플라스 변환 해줘야 되잖아. S도메인 상으로 만들어주려면. 이거 라플라스 변환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VM, S의 제곱, 오메가의 제곱, 뭐가 되는 거죠? S가 오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 입력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는 거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H 곱하기 VM, S, S의 제곱, 오메가의 제곱. 이게 출력이 된다 이거예요. 출력. 자, 그러면 여기서 변수가 이제 오메가가 되는데 오메가가 첫 번째 오메가가 1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가 1일 경우 출력이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가 1인 경우에 요거 출력이 S의 제곱 1이 되고 VMS가 될 거 아니에요. 오메가 1인 경우. 맞아요? 출력이. 그러면 또 곱하기 H가 되는데 이 오메가가 1일 때 H의 값이 얼마야? 크기가. 여기 오메가가 1이잖아. 그때 요거 얼마였어? 40dB잖아. 40dB. 그럼 40dB를 우리가 그냥 일반 선형적으로 바꿔주면 얼마죠? 크기가 40dB는 뭐랑 같아요? 100이잖아, 100. 예? 이걸 100을 20 로그 100을 해주면 이게 40dB가 되는 거니까 100배 커진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걸 나타내주면 주파수가 요거에서 100VMS S의 제곱 더하기 1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Vout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간상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돼. 그러면 뭐 해주면 돼요? 역변환해주면 돼요. 역변환해주면 이걸 100VM의 코사인 얼마가 됩니까? 오메가가 1이니까 그냥 T가 돼서 나온다 이거죠. 이해 갑니까? 자, 이거 지우고 정리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메가가 1일 경우에 입력 신호가 Vm 코사인 T였어. 그래서 이거를 여기 입력단에 넣었더니 출력이 어떤 게 나왔느냐? 출력에 100Vm 코사인 T가 튀어나왔다 이거예요. 크기가. 크기예요. 원래는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크기를 본 거기 때문에 절대값 씌워놓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메가가 10일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입력 신호가 Vm 코사인 10T가 되는 거죠. 이건 시간상이니까 우리가 주파수상으로 바꿔주려면 라플라스 변환 해주면 얼마가 돼요? S의 제곱, 10의 제곱, Vm, S 이게 되는 거잖아. 이게 입력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입력으로 들어가서 주파수상에서는 전달함수하고 곱셈이 되는 거고 시간상에서는 컨볼루션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S 도메인, 즉 주파수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출력단 V 아웃은 H Vm S S의 제곱 10의 제곱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오메가가 10인 경우 볼까요? 오메가가 10인 경우 여기죠. 그러면 이때 이 H 값이 어떻게 돼? 절대값이니까 40dB가 되니까 결국 1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100 Vm S S의 제곱 10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파수상에서 출력 구했어. 이거를 시간상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100 Vm 코사인 10T가 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세 번째 한번 또 해볼까요? 세 번째는 오메가가 1000이야. 1000 라디안 퍼 세컨이에요. 그러면 이때 입력 신호가 VIT가 뭐냐면 Vm 코사인 1000T라고 해요. 이거 라플라스 변환해주면 뭐예요? Vm S 제곱 더하기 1000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출력을 보기 위해서는 뭐를 곱해줘야 되죠? 절대값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이게 1000 라디안 퍼 세컨이면 여기잖아. 그쵸? 여기일 때 그러면 값을 볼까? 요 H 값이 얼마인지? 20dB가 되는 거예요. 20dB. 20dB면 값이 얼마예요? 10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10VMS S의 제곱. 그럼 이거 우리 역변환해주면 Vout는 어떻게 됩니까? 10Vm 코사인 1KT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오메가가 1일 때 여기 있을 때 이거는 100배 증폭해서 나왔다는 거 알 수 있어. 그 오메가가 10일 때도 보면 얼마? 여기 100배. 왜냐면 여기 전달함수가 100배니까. 그런데 오메가가 1000이 되니까 좀 어떻게 됐어? 10배로 감소했잖아요. 그럼 어느 구간에서 이 증폭기는 맥시멈 증폭을 할 수 있어요? 어느 구간에서? 증폭할 수 있는 최대치가 어느 거야? 이 증폭기가 최대값. 지금 요거 했을 때 100배 됐고 요거 입력했을 때 10배 됐어. 몇 배 증폭하는 게 이 증폭기의 최대 퍼포먼스겠어? 100이자 100. 그쵸? 그럼 이 크기를 나타내는 보데 플롯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40dB니까 이 증폭기가 최대한 증폭할 수 있는 게 100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이 정보에서부터. 그러면 입력 주파수가 어디까지 이 100배 증폭할 수 있는 거야? 여기자 100까지. 근데 앞에서 우리가 1000을 해봤더니 몇 배 됐다고 했죠? 10배뿐이 안 된 거야. 그 이유는 여기서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이 증폭기는 100배를 증폭할 수 있는데 주파수 범위가 어디서부터냐? 0에서부터 100 라디안 퍼 세컨이구나. 그 말인 즉슨 Vm 코사인 오메가 T라는 우리가 사인 웨이브를 인가했을 때 이 증폭기에서 나타낼 수 있는 최대의 증폭할 수 있는 크기는 100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인가해 줘야 되는 주파수의 범위는
0.1에서부터 100이구나 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보데플랫을 그려놓고 다 그렸다가 아니야. 이거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100이 이제 코너 주파수라고 했는데, 자, 이 코너 주파수를 기준으로 해서는 증폭할 수 있는 이 배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거는 100배인데 지금 1000에 가니까 이건 10배로 줄어들었어. 만에 가면 이게 몇 배겠어요? 한 배잖아, 한 배. 0dB니까. 그리고 이게 10만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오히려 입력 신호보다 출력이 더 줄어드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코너 주파수를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보낼 수 있는 이 범위, 여기 100이잖아요, 100. 여기 0.1에서부터 100. 이 범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 대역폭이라고 부릅니다. 대역폭. 그리고 밴드위스. 이 밴드위스가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딱 그래프를 보고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시스템이, 우리 어떤 이 증폭 시스템이 최대한의 게인을 가질 수 있는 범위가 0.1에서 100까지 개런티한다.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크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 위상 변화도 한번 볼까요? 자, 위상 변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오메가가 1일 경우 VIT가 VM 코사인 T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출력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메가가 1이래요. 그럼 1의 범위 해서 보면 몇 도야? 1일 때 180도잖아. 180도. 자, 이 앞에서는 우리가 크기만을 봤기 때문에 이 위상 변화를 생각을 안 했어. 근데 우리는 여기서 위상 변화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오메가가 1일 때 앞에서는 이게 100배 돼서 나온다고 해서 V 아웃 T를 100 VM 코사인 T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는 크기만을 했던 건데 지금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이제 위상 변화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 신호가 들어갔을 때 이 오메가가 1이라는 요 신호가 들어갔을 때 출력에서 나오는 위상의 변화를 봤더니 플러스 180도가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180도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거 우리 표현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00 VM 코사인 T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볼까요? 오메가가 10일 때 그러면 입력 신호가 VI가 어떻게 됩니까? VM 코사인 10T.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출력으로 나왔을 때는 앞에서 100배 커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코사인 10T가 나온다고 했어. 크기만을 봤을 때는. 여기가 10이니까 여기 100배 커져서. 근데 위상의 변화를 봤더니 10에서도 어때? 10에서도 180도니까 그냥 180도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해보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00 VM 코사인 10T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오메가가 1000일 경우를 보자 이거예요. 그럼 VI 신호가 어떻게 됩니까? VM 코사인 1KT가 되는 거예요. 그럼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크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1000일 때는 10배라고 했죠. 10배라고 했으니까 10VM이 되는 거고 코사인 1KT가 나오는데 위상의 변화 보면 몇 도예요? 여기는 90도가 되는 거예요. 90도. 그럼 플러스 90도가 되는구나. 그럼 이거를 해주면 마이너스 10VM 사인 1KT 이렇게 표현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를 볼까요? 오메가가 10K 그럼 만일 경우 그럼 입력이 VM 코사인 10KT가 되는 거야. 그럼 출력이 어떻게 되느냐? 출력은 보면 여기 만일 경우는 크기가 몇 배라고 했죠? 0dB니까 한 배야. 그러니까 VM이 그대로 나온다 이거예요. VM 그대로 나오고 코사인 10K가 되는 거고 더하기 만배에서는 위상 변화가 90도니까 90도 이렇게 돼서 나와서 결국은 마이너스 VM 사인 10KT가 된다 이겁니다.
이 위상 변화가 왜 일어나느냐라는 거는 우리가 그 교류 전력 예전에 배웠던 거 그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기억하죠? 여기 시스템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 Vm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세타라는 걸 인가했어. 근데 여기 흘러 들어가는 전류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딱 시작하지만 뭔가 딜레이가 생긴다고 했죠. 딜레이가 생겨서 흘러나오는 거는 Im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로 위상이 서로 틀리다고 했던 거. 이거 기억납니까? 예전에 배웠던 거? 이거랑 똑같은 원리야. 입력은 요거를 집어넣었지만 이게 증폭 시스템, 이렇게 생긴 증폭 시스템에 들어가서 어떤 위상 변화, 딜레이가 생겨가지고 나왔더니 출력은 180도만큼 뒤쳐져서 나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10인 거를 코사인 Vm 코사인 10 T라는 거를 집어넣었더니 이것도 180도만큼 뒤쳐져서 나오더라. 그럼 100을 집어넣으면 몇 도 뒤쳐져서 나오겠습니까? 135도 뒤쳐져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자 1일 경우 우리가 자 요거 이제 코사인 t를 인가했어. 여기 시스템에 증폭기 앞에서 보여준 증폭기에 코사인 t를 인가했더니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시간상이고 이거 이제 요거를 입력으로 했더니 출력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100배가 된다고 했고 180도만큼 페이즈 시프트 돼서 나온다고 했죠. 그럼 이거를 갖고 그려주면 무슨 의미냐면 크기가 100이 된 거야. 1이 여기 100배로 된 거야. 100배로 됐고 대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180도만큼 시프트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돼서 이렇게 나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볼까요? 10K일 경우 그래서 네 번째인 오메가가 10K일 경우는 우리가 코사인 10KT를 인가해 줬어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 자, 요렇게 인가해 줬어. 요렇게. 그러면 출력이 어떻게 나온다고 했죠? 출력은 그대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대로. 한 배가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한 배 증폭되는 거니까. 그래서 출력은 요거 그대로 코사인 1 한 배가 돼서 나오고 10KT인데 여기서 우리가 페이즈 시프트가 90도라고 했으니까 더하기 90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이게 결국 요거라는 뜻이잖아요. 사인파의 역수가 되니까 출력단에는 이게 90도만큼 시프트된 값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려주면 어떻게 되냐? 이게 한 배니까 크기는 똑같습니다. 여기가 1, 여기 마이너스 1 대신 이게 90도만큼 시프트 돼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증폭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전달함수인 게인을 구해서 이 전달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데플랫을 그려놓고 이 보데플랫 크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봤고 크기만을 고려해주는 게 아니라 위상의 변화까지도 고려를 해줬더니 이렇게 입력 신호에 이거를 넣었더니 주파수를 요거 가진 거를 가지고 이렇게 넣었더니 출력단에는 이렇게 180도만큼 시프트 돼서 나왔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돼서 나온 겁니까 이게? 이게 무슨 증폭기라고 했죠? 반전 증폭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반전돼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반전 증폭기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게 1이 마이너스 1로 반전돼서 나왔는데 얼마만큼? 100배만큼 증폭돼서 반전돼서 나온 거잖아요. 이해 갑니까? 근데 이 반전이 여기 주파수를 계속 높여줬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게 완전한 180도의 반전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90도만큼 시프트 돼서 나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디얼하게 모든 전 구간의 주파수 영역에서 180도 반전이 되는 게 아니라 즉 요거 구간 여기까지만 우리가 10까지만 180도 반전돼서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이게 90도씩 바뀌더라. 위상 변화가 생기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했나요? 반전 증폭기의 개인은 요거잖아요. 마이너스가 있으면 무조건 이게 들어가는 거에 이제 반전돼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데 플롯을 그려서 봤더니 반전되는 요 마이너스로 해서 반전되는 범위가 10 여기까지 10 라디안 퍼 세컨까지는 이렇게 반전돼서 나와 180도로. 근데 요걸 넘어가니까 완전하게 180도가 반전이 아니더라. 90도로 바뀌더라. 어느 구간에서는 135도로 바뀌더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아이디얼한 증폭기, 반전 증폭기, 이 마이너스를 개런티해 줄 수 있는 구간은 여기까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 신호를 넣었을 때 180도 반전돼서 나오는 구간은 10가징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게 135도, 90도씩 딜레이 돼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보데 플러스로. 그리고 크기는 우리가 여기 100까지 해주면 여기 0.1에서 100까지 하면 이 100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잖아. 나는 180도 딱 반전시키는 이 신호를 얻고 싶어. 출력단에. 크기를 100배 하고. 그러면 어느 주파수의 신호를 넣어야 되냐면 요 10 라디안 퍼 0.1에서부터 10 라디안 퍼 세컨 이 사이에 코사인 함수를 넣어야지 100배 증폭이 되면서도 180도만큼 반전돼서 나오더라 이거야. 근데 나는 뭐 180도 반전되는 거 뭐 신경 안 써. 그냥 나는 일단은 100배 증폭하는 게 중요해. 뭐 페이즈 시프트 위상 이동하는 거 신경 안 써 하면 어디까지 신호를 넣을 수 있느냐? 100까지 신호를 넣어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범위를 우리가 입력을 할 건지는 우리가 설계하는 시스템에 따라서 틀려. 환경에 따라서. 위상 변화가 상관없다. 오직 개인 증폭만 중요하다면 이 100까지만 우리가 입력 신호를 끊어주면 되는 거고, 아니 위상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면 우리가 요 10까지 해서 끊어줘야 된다 이거죠. 입력 신호를. 이게 보데 플롯이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보데 플롯을 보고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게 밴드위스, 대역폭이 얼마구나. 이 증폭기의 대역폭이 몇 라디안 퍼 세컨인데 이 범위 안에서는 어떤 신호를 넣더라도 100배만큼 증폭돼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 위상 변화를 봤더니 이 10 라디안 퍼 세컨까지는 내가 180도 완벽하게 시프트된 값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 그래프에서부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보데 플롯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전문적인 엔지니어가 되면 데이터 시트라는 걸 보게 되거든요. 어떤 뭐 증폭기 데이터 시트 뭐 그런 거 보면 다 이런 보데 플롯으로 나와 있어요. 주파수 다 이런 거. 이 로그 스케일로 된 거.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은 알아야 돼. 맥시멈 게인이 얼마구나. 몇 dB구나. 딱 알고 그럼 이거의 밴드위스가 얼마구나. 위상 변화가 여기서부터는 이만큼 돼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보데 플롯을 그린 거고 지금까지 연습을 한 거예요. 단순히 그리는 게 끝이 아니라 거기에 숨겨진 의미를 캐치하는 게 우리 엔지니어들의 주된 목표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오늘 보데 플롯은 여기까지.